축구장에 파란 잔디 위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축제처럼 즐기는 걸 본 다음에 이거 고창에 가면, 자기 동네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큰 파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고창에는 한 20만 평 정도가 넘는 청보리밭이 있습니다. 뭐 축구장의 파란 잔디에 비할 바 없이 엄청 큰 건데요. 여기에서 축제를 하고 사람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면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은 축구를 보고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그런 기획을 합니다. 고창에서 청보리밭 축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모두가 반대합니다. 반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니, 기존에 하던 일도 많은데 괜히 일 벌려서 우리 피곤하게 하지 말자. 아마 이런 이유가 가장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아니, 이 먼 데까지 누가 그 보리밭 보러 오겠냐. 좀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밀어붙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예산이 전국적인 행사를 치르는 예산치고는 굉장히 좀 적은 예산입니다. 사실 적은 예산이 배정됐다는 얘기는 이걸 정말 제대로 해서 성공을 하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래 한번 시도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큰 문제 되지 않겠다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청보리밭 축제 첫 해 할 때 예산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무려 40만 명 정도가 찾아왔고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는 무려 180억 원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요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연간 한 50만 명 정도가 계속 찾고 있고요.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한 200억 가량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도전했을 때, 계속 뭔가를 제안했을 때 괜히 일 벌리지 말자라고 이걸 거부하고 포기하고 해서 주저앉혔다면 사실 이런 기회 이 동네가 누리지 못했겠죠. 가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직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제안이 나왔을 때 그거 괜히 일 복잡하게 한다, 그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주저앉히고 막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선 흥미로운 상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실수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실수, 실패라는 것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할 때 실수나 실패를 많이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창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실패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물론 뻔한 거 이제까지 하던 걸 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평가를 못 받겠죠.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할 때 실패한 것만큼은 인정해주고 회사가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창조적인 실수에 대해서 직접 상을 주고 혹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자칫 누군가가 폄하하거나 비난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질책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전에 관대하고 실패에 관대한 문화, 사실 이러한 문화가 새로운 도전을 더 많이 낳게 하고 이런 도전들이 우리를 좀 더 창조적으로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소비자에게부터 나옵니다. 사실 과거에는 기업이 매력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소비자가 사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필요한 걸 만들면 소비자는 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필요한 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미 웬만큼 다 가졌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걸 파는 게 아니라 욕망을 자극시킬, 원하는 것, 강렬한 열망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바꿔 얘기하면 소비자를 얼마나 잘 관찰하고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소비자를 분석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연구팀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전자회사가 전 세계 다른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가서 홈스테이를 하죠. 그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뭐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걸 즐기는데 그게 단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쓰는지, 뭘 불편하는지, 뭘 아쉬워하는지를 다 체크합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새롭게 제품을 만드는데 러시아에 급속 냉동고를 판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사실 러시아 추운 데입니다. 우리가 보통 농담 삼아 뭐 사막에 난로를 팔고 뭐 알래스카에 가서 뭐 냉장고 판다는 얘기하는데 정말 추운 러시아의 지방에다가 급속 냉동고를 그 회사는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러시아 사람들하고 홈스테이에서 쭉 지켜봤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밤마다 친구들하고 보드카 파티를 하는데
보드카를 얼려서 먹습니다. 보드카를 얼리면 그 겔 타입 됩니다. 뭐 슬러시처럼 이렇게 좀 끈끈해지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먹는 맹물과 좀 다른 촉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차가운 데다가 잘 넘어갑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는 걸 즐기는데 보드카라는 게 쉽게 얼지 않습니다. 몇 시간씩 얼려야지 술이 옵니다. 그런데 파티를 하다 보니까 얼린 술이 중간에 꼭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술 먹는 사람들은 압니다. 술자리에서 중간에 술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이 좌절감이 생깁니까? 그때 경험을 이 사람은 본사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먹는데 이게 늘 아쉬웠다. 그랬더니 본사에서 보드카를 한 20분 만에 얼릴 수 있는 급속 냉동고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사실 급속 냉동 기술은 과거에도 있던 기술입니다. 없던 기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기술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응용하는 겁니다. 그 제품을 러시아에 팔 때 냉동고의 포인트를 맞춰서 파는 게 아닙니다. 매력적인 파티 도구로서 파는 겁니다. 그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친구들 모아서 파티를 할 때 일부러 아마 술을 넉넉하게 얼리지 않겠죠. 일부러 중간에 술 떨어지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술이 떨어져서 얼린 술이 없어졌을 때, 남들이 다 좌절감을 맛볼 때, 그때 기적의 체험을 보여주는 게 되겠죠. 20분 만에 보드카가 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분위기는 이어질 거고 앞으로 파티를 하면 딴 데 안 가고 무조건 그 집에서 하겠죠. 이렇게 급속 냉동고는 매력적인 파티 도구로서 그 제품을 갖고